네, 이번 코너는 인류 교육도시 시간이죠. 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대전지부장 김현희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죠? 네. 봤어요, 다들 페이스북에서. 켰어요. 네. 아니 본인이 사진 올려놓고 그러게요. 들켰다고 어떡할 거예요? 너무 다들 갔다 오셨죠? 이래가지고. 네. 아니,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 근데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귀국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오지 말지 그랬어요. 아, 그래도. 부럽습니다. 네, 네. 아유 저는 언제 가보나. 네, 부럽습니다. 뭐 그 좋은 기억은 뒤로 하고 우리 다시 이제 인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네. 오셨는데 늘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늘봄이요. 사실상 늘봄 학교 정책은 사실 남아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왜냐면 늘봄 정책의 핵심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늘 돌봐준다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의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늘봄이란 이름은 남겨놓고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없어지고 1학년 돌봐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미래형 방과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가 남아있는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원래 운영이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봄 학교라고 말은 돼 있지만 그냥 원래 있던 기존의 방과후 학교에 프로그램이 몇 개 더 추가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늘봄만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늘봄이 붙은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 왜 어떤 방과후는 돈을 내야 되고 어떤 방과후는 안 내도 되는 건가, 이런 좀 기준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기존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일자리가 이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봄이 아니라 늘 감금한다 학교에. 네, 늘 감이라는 생각이 공감합니다. 들어가지고 네. 참 이거 크게 선언은 했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선전도 했지만 별로 실효성도 없고 혼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두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좀 연장선에 있긴 한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요. SPO 뭐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문제랑 그리고 최근에 저희 대전의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던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에 SPO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뭐 그랬는데 그 학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참 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2월 28일이잖아요. 네. 당장 이제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관련한 매뉴얼이 오늘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 2월 28일이고요. 방송은 그 이후에 나갈 건데 어쨌든 개학 직전에서야 매뉴얼이 나왔다. 네, 그것도 되게 문제고 또 애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SPO는 스쿨 폴리스 오피서에서 그분들은 경찰이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에요. 다른 거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2,700명을 교육부에서 채용하겠다고 밝혔었죠, 애초에.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1,900명 정도로 축소해서 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 제도가 굉장히 좀 땜질식이고 우려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금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지금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모든 것이 다 현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퇴직 교원 그리고 퇴직 경찰 분들을 위촉직 형태로 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위촉직이다 보니까 민감 정보나 뭐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접근하는데 권한에 이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육부 매뉴얼에 보니까 조사를 할 때 교사가 동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사한테 그 일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쓸데없는식이지만 어쨌든 학교 업무는 경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교사가 동석을 하면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인력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조율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업무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보인다. 이런 부분 지금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전담 조사관 분들이 이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다 퇴직 교원 아니면 퇴직 경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전에서 이번에 26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퇴직 교원은 6분이세요. 나머지는요? 경찰 그리고 뭐 상담하셨던 분도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교원분은 6명밖에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지원자 수가 적대요?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냥 위촉직이고 뭐 상근자로 하는 것도 세종 같은 경우는 상근자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제대로 뭐 지금 지역별로 다 제각각이에요. 불안정하고 어디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어디는 그냥 뭐 명예직 내지는 그때 건 있을 때마다 가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지역별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 학교라는 곳이 사실상 이제 뭐 법논리, 뭐 경찰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기보단 교육 논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해내려면 사실 학생들의 뭐 발달 단계나 정서 상태나 학생들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이 충돌에서 온 회복 이런 것들에 중점을 줘서 좀 교육적인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분들은 교육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어떤 범죄를 그렇죠.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교육하고는 좀 사실은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경찰로서 하셨던 것들이 뭐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특유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그런 종류의 이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취조하고 수사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때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게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사태의 대부분은 굉장히 뭐 가해자랑 피해자가 분명하다거나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사건 이런 사건보다는 아이들의 애매하고 아이들 간의 다툼 뭐 네, 이런 그렇죠. 것들.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취조하고 이런 듯이 수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말은 학교폭력 조사관이든 뭐든 막 갖다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선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든지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다라는 게 그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사태나 이제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뭐 갈등중재위원회 아니면 학생생활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학생, 학부모, 교사, 뭐 관리자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학교에서 강화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국처럼 학교폭력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법 거의 누더기가 된 이 법을 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만들고 또 학교폭력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더 사법화되고 소송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막상 개학하고 나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또 많은 혼란이 있을지 참 걱정되네요. 네, 두 번째로 갖고 오신 이야기는 아까 뭐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 대전 지역의 선생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어머니회, 뭐 학부모회 이런 거 있었고 육성회, 뭐 어렸을 때는 육성회, 새마을 어머니 뭐 여러 개 있었는데 학교에 그 학부모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학교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예, 그런 곳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역위원으로 들어오세요. 네,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하고 싶은 사람 여기 많이 출신들 지역위원, 뭐 많더라고요. 교사위원도 네. 있고 학부모위원도 있고 관리자도 당연히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이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있어요. 그게 간사 업무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할 테니까 뭐 안건을 수합하고 그 위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뭐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수업이랑 생활지도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뭐 연락하고 뭐 식당 예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만 학교 운영위원회 간사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부 다 행정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대전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네네. 그러니까 서울동교육감 이전부터 계속 네, 계속 그래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아무리 해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 넘어갔는데 대전만 계속 남아 있고 여기에서 좀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학교장 대량이다. 네네. 대전시교육청은 거의 대부분 네. 답이 그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학교장 재량이다라는 대답이 왔는데 사실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었죠. 이렇게 올 것이다. 왜냐면 그 동안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를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설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 뭐 건물 이런 관리, CCTV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CCTV 관리 같은 걸 왜 선생님들이 해요, 사실. 그렇죠. 서로 직군이 나눠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대전교육청이 정말 단골 레파토리가 계속 그거였단 말이죠. 학교장 재량이다. 근데 이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이 진짜 무슨 마법의 치트키처럼 쓰이는데 저희로서는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 피디님 아시죠? 지난 9월에 저희가 대전 교육감을 전기도 대전지부가 고발을 했었어요. 네, 했었죠. 혹시 안건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저기 용산초등학교 선생님 관련해서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9월 4일 날 같이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연가 병가를 쓰고 학교를 안 나가시겠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들에서 몇 개 학교들에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한 거예요. 뭐 전화 돌렸다면서요, 교육청에서. 네, 선생님들이 안 오신다고 오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서 학교장 재량 휴업 그거 하지 말라. 승인해주지 말아라. 그거는 그거에 플러스 대전만 한 게 뭐였냐면 교회 체험학습 신청도 불허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교육청에서 교회 체험학습까지 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고 계속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걸핏하면 학교장 재량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물론이고 교회 체험학습 신청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정말 대전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그 대리운전 업체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그런 광고 있잖아요. 앞뒤가 너무 달라요. 똑같아야 돼. 너무 다르니까. 대전시교육청이 가장 불리할 때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크게. 하나는 학교장 재량, 일선학교의 자율 보장. 그러다가 본인들이 추진할 때에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던져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교사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교사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일이 많은데 그 이외의 것들까지 얹어주니까 이거는 좀 그 학교 그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든 뭐든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가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오늘 방송,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기준으로 또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등굣길에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당하신 선생님하고 순직 인정받았더라고요. 네. 용산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직이죠? 네, 아직입니다. 그것도 좀 우리 교육당국이 빨리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인류 교육도시에서는요, 그 학교 폭력 관련된 그 현장이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를 포함한 교사들이 맞지 않아야 할 일을 맡고 있는 대전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현희 전교도 대전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